숫자만으로 결의를 하는 것은 형식적인 민주주의, 형식적인 법치주의에 흐르게 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근현대사에서 많이 본 신생국가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 이런 데서 많이 봐왔던 것이고 심히 우려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특검법의 특검 임명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됩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보다도 더 정치적 중립성에서 개학된 상태입니다. 21대 국회의 특검법은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한변협 추천 4명 자체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더 개학됐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건 사실은 특별검사를 야당이 임명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연장자를 임명한 것을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특검 임명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권력 분립을 침해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상병 사망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이 만약에 검찰에 송치가 된다라면은 검찰 역시도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수사 대상인 해병대 조사에 외압이 있었느냐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인사를 소환할 수도 있고 대통령실에 압수수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공정성에 시비가 생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장관님, 장관님 지난 2022년에 개정된 군사보험법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개정된 군사보험법에 의하면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그 다음에 성범죄, 또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이번 사건이 생기고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관계자까지 소환 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수사를 진행해가지고 피혐의자도 특정하고 피의 사실도 다 특정해서 이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일부 법률적인 의문이 있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입니다. 야당은 이첩 보류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법률에 의해서 수사단장인 해병대 수사단장의 상관입니다. 상관으로서 직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는, 이첩 보류 지시는 당연히 적법한 지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부에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이 시행령에 보면은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 지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에 의하면은 군인복무기본법 등에 의하면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우선합니까? 법률이 우선합니까? 규정상 저희들 법을 배울 때는 법이 상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야당에서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소통한 것 이 자체를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냐 여부입니다.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의 소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부처 간에 항상 업무 조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행위들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특검법에 언론 브리핑기 조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언론 브리핑 조항이 역대 특검에서 다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역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하거나 아니면은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특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 브리핑 조항이 문제가 안 됐지만은 이번 특검법에 의하면은 편향된 특검이 임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대로 언론 브리핑을 한다라면은 정치적 중립성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또는 브리핑과 관련된 문제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에 연락이 있었느냐 또는 대통령이 경로했느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이 내린 이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이거는 굉장히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특검이 일방적으로 전화통화가 있었던 사실 자체 또는 소통이 있었던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브리핑한다라면 국민들 여론을 굉장히 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야당이 진짜로 이 해병대원 특검을 통해서 해병대원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라면은 국민의힘과 함께 타협안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중재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중재안을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재안 제안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더 개혁된 지금 특검법을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특검법 시행이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를 하겠다. 그래서 정쟁화하려는 의도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 일각에서 특검법이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규명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로 악용되고 있다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께 이 특검법이 통과된다라면 제2요구권을 행사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지난번 제2요구를 한 그 위헌 요소들이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위헌 요소가 더 가중되었기 때문에 법률안이 통과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할 일은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 행사에서 부결되면 아마 민주당은 또 이 법안을 발의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다수의 힘을 믿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횡포에 대해서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법에 있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은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의 의견이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수의 의견도 오류에 빠져서 중후정치로 흐를 수가 있고 또다시 다른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소수파가 다수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 의견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다수결의 원리는 정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수파에게 출석할 기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숫자만으로 결의를 하는 것은 형식적인 민주주의, 형식적인 법치주의에 흐르게 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근현대사에서 많이 본 신생국가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 이런 데서 많이 봐왔던 것이고 심히 우려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